안녕하세요. 밥 까먹는 수다 DJ 지혜예요. 오늘은 일 잘하는 알바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알바 대학생들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알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. 우리 대학생들이 알바하는 이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학자금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. 또 용돈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, 또 생활비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대학생들이 알바하는 데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, 또 돈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요.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장님들이 알바를 잘 안 뽑아요.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알바 자리도 많지가 않고, 또 알바 자리 하나 생기면 경쟁률이 되게 빡세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알바 면접 한창 구할 때 면접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쭉쭉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알바 하나 구하기도 힘든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그래서 먼저 아르바이트 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저만의 꿀팁, 소소한 팁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르바이트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상 그리고 성실함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면접 보러 갈 때 사실 저는 늘 지원서를 뽑아서 가요. 왜냐면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한 번 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. 왜냐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냥 이 어플로만 지원서를 내고 실제로 면접 보러 갔을 때 이걸 뽑아가는 경우가 되게 적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지원서를 뽑아가서 사장님 보면 좀 밝게 인사하면서 지원서 누구누구 면접 보러 온 면접 보러 온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지원서 드리고 딱 면접 보러 들어가면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첫인상 좀 좋게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인사 좀 바르게 또 활짝 웃으면서 하는 건 중요하고요. 또 저희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눈웃음이라도 최대한 억지로 이렇게 내듯이 쥐어짜면서 눈웃음 활짝 지으면서 인사하면 또 이 사람 인상 좋구나, 좀 밝게 긍정적으로 일 잘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또 소소한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아르바이트랑 나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거 어필하면 되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유아교육과다 하면은 키즈카페 지원했을 때 사장님들이 한 번 더 눈여겨보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어 하는지, 또 나의 장점 혹은 나의 학과 같은 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어쨌거나 좀 경험이 있는 사람,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알바 구할 때 나만의 무기를 좀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해봤는데요. 저는 제 첫 알바는 백화점 구두 매장에서 일했던 거였어요. 그리고 또 베스킨라빈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. 베스킨라빈스가 진짜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풀면서 여기 막 전완근 막 생길 정도로 아이스크림 힘들게 풀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관두게 됐었어요.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한 알바로는 카페 알바 했었는데요. 제가 투썸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이 다들 하나씩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지원을 했고 또 힘들게 붙었는데 카페 알바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레시피도 다 외워야 되고 음료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빵도 구워야 되고 뭐 케이크도 포장해야 되고 잔잔하게 굉장히 할 일이 차고 넘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. 질문 있어요. 네. 투썸에서 알바하면 케이크 남으면 싸갈 수 있나요? 그게 저도 사실 그런 거 약간 투썸에서 일하면 케이크 남는 거 내가 싸갈 수 있을까? 좀 기한 지난 거 이런 것도 사장님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또 알게 모르게 저희 다 갖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가맹점이어서 그런지 아니 사장님이 조금 박하셔서 그런지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알바하면은 이렇게 서비스업이 많을 거예요.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는 좀 한정돼 있잖아요. 그래서 고객들을 좀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일도 많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각자가 겪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저도
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진상 손님들이 올 때마다 되게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일 잘하는 알바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질문들 친구들한테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일을 좀 잘하는 알바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일 잘하는 알바생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실 뭔가 사회생활 잘하고 알바하면서 일 잘하는 방법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일단 모르는 거 많잖아요. 저희 처음 일 시작하면 모르는 거 되게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 많을 텐데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. 그렇게 선임자들이나 나 일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모르는 게 생기거나 실수가 나면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서로가 훨씬 편해요. 그렇게 해야지 또 내가 모르는 것도 빨리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모른다고 내가 너무 기죽어 있고 이렇게 어떡하지 조바심 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질문하고 모르는 거 그냥 배우면 되니까요. 또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 일단 알바할 때 출근 시간 정확히 맞춰가지고 좀 미리미리 가고 이런 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니까 시간 약속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. 또 알바 일하러 갔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먼저 인사 환하게 나누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먼저 말 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또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. 그럼 동료들이랑 스몰 토크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관심사나 뭐 요즘 근황 같은 거 주제로 해서 일하시는 분이랑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도 쌓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. 일단 일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최저시급 받고 대부분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기보다는 좀 내 스스로 내 주변에 뭔가 좀 더럽다 그럼 정리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텃세 다 대부분 최소 한 번씩은 겪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어린 20살, 21살이었지만은 텃세를 겪기도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고 또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원래 일을 하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알려줘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할 거예요. 그래서 좀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별로인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괜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트집 잡고 텃세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좀 그런 텃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. 그런 텃세를 감당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죠. 왜냐면 나는 좀 열심히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좀 웃으면서 화목하게 일하고 싶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좀 퉁명스럽게 대할 때가 가장 일하면서 마음이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이겨내는 법은 사실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. 사실 무시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나요?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묻어내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사실 어쨌거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안 보면 좋은데 내가 이 일을 관두지 않는 이상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무시하고 내 할 일 집중해서 좀 잘하려는 거 이런 자세 키우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들어가서 대부분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좀 몇 번 실수했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태도는 좀 무시하고 그 사람이 좀 못난 점이 맞나 보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일을 빨리 숙련되게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일에 빨리 능숙해질 수 있도록 단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럼 혹시 지금 텃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조금 알바하면서 좋았던 기억이나 좀 따뜻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신가요? 알바하면서 좋았던 기억 되게 많아요. 제가 텃세를 당한 경험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저랑 되게 마음이 잘 맞고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알바 관두고 나갈 때 작은 케이크랑 손편지 같은 거 써서 주기도 했었고요. 또 그렇게 동료랑 좀 잘 지낸 경우들도 있었고 또 손님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들도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고 있으면 손님이 힘들어 보인다고
떡이랑 과일 같은 거 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분들도 사소한 거라도 좀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. 그래서 텃세 이겨내는 법 두 번째는 부딪히는 거예요. 저는 이것도 최악의 방법일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여러 번 나를 걸고 넘어진다 하면은 내가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기보다 똑같이 막 부딪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움츠려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부당하다 싶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 알바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알바생인데 라는 마인드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해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본인 경험에도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뭐 일을 관두더라도 미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가지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. 또 급여나 처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이런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또 본인이 일하는 매장에도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고 본인 권리 찾는 것도 저는 알바생으로서 꼭 지녀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일 잘하는 알바생의 특징부터 이제 우리들이 지녀야 될 마인드까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.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공감하기 쉬운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더 공감할 수 있는,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주제 갖고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순딩이들 안녕.